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판사 사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엎어씌웠지 않습니까? 판사 사찰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 공판 정보를 갖다 공판,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을 하고 이기려면은 변호사든 검사는 재판장의 그 성향이라든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고 어떻고 왜 거기에 논리 법리에서 이겨야 되니까 법리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변호사 이쪽 측 변호사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사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변호사는 또 재판장 성향을 당연히 알아보죠. 컴퓨터를 통해서 다 알아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알아보는 그것을 사찰을 했다고 엎어씌웠습니다. 판사 사찰을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다른 거 6개인가 7개인가 가져갔는데 다 기각되고 그거 하나만 딱 해서 결국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의 결과는 조미연 재판장이 훌륭한 판결, 아마 그 판결은 역사에 남을 판결이 될 겁니다. 이 국가 권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민의 시선 집중, 그 가운데서 판결했던 그 조미연 부장판사는 상당히 고뇌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미애에게도 준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를 했습니다. 전행을 했다. 몰각하지 말라. 이런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추라인 3인방 합작품입니다. 추가 명령하고 3인방의 합작품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수사 의뢰 등의 주요 근거가 판사 사찰 혐의인데 이 대검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든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지만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내부에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로 그런 사안이었는데,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내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내부에서도 이건 죄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 거다. 이게 공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알아보고, 외국이나 모든 나라도 다 컴퓨터로 알아보고 저 재판장의 성향이 어떤가, 어떤 판결, 어떤 정의를 좋아하는가, 진실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기 나온 것, 이걸 갖다가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내부에서도 이건 죄가 안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윤 총장 형사처벌을 겨냥한 대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 법무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세 사람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라인 3인방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 장관도 책임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추 장관이 지휘자 아닙니까? 지휘자니까 저 어떻게 총책임자가 추 장관이죠. 이 판사 성향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월, 이들의 기획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초였습니다. 11월 6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만났습니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부장은 돌연 이 검사에게 판사 성향 문건을 건넸습니다. 당시 문건 입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윤 총장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빚어온 인물이고, 또 한동수는 잘 아시겠지만 조국이가 심어놓고 간 사람입니다. 조국이 임명을 해놓고 나가기 전에 법무장관 떠날 때 하루 전인가 며칠 전에 하여튼
임명을 해놓고 갔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물론 이 법무부하고 대검감찰부가 판사 사찰을 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그 이정화 검사가 지난 11월 달에 문건 출처를 알게 됐고, 직속 상관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고, 심재철 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동수 부장에게 제보를 하고 전달했다는 내용을 불러준 겁니다. 이게 싹 전모입니다. 이후에 이 이정화 검사라는 사람이 11월 13일 해당 문건 관련 윤 총장 직권남용은 성립 안 된다, 이런 내용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박 담당관, 소위 박은정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직권남용은 안 되더라도 입수 경위에 따라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 의견을 냈고, 이 내용이 추가된 2차 보고서를 이 검사로부터 11월 24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이 보고서를 그간 작성해온 기록을 다 편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성명불상자로 아무도 모르게 입건까지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상관을 본인도 모르게 입건을 시켜놨다는 거. 참 나쁜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과 한 부장이 판사 성향 문건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박 담당관은 그 매개 역할을 하면서 사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이정화 검사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A4 용지 4쪽짜리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이들 3인방에게서 패싱당한 조남관 대검차장, 윤 총장 복귀 전인 지난 1일 오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감찰부 위법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조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인권정책관실을 느닷없이 막 그냥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이 조남관 대검차장을 패싱해가지고 결국 지시를 했습니다. 절차 위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뭐 절차 위반도 들어가죠. 일선 검찰청 수사 의뢰로 이제 이건 이어지게 됩니다. 이 3인방.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장이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 판사 사찰의 이 3인방의 합작품이라는 거, 이거 정말 구역질 납니다. 아니 어떻게 검사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한동수란 자는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다 박아놨는데, 감찰부장이라면 대검 감찰부장이라면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데 참모가 그 상관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에는 입건까지 했다니까 말이죠. 구속시키려고. 이런 못된 자들이 공직에,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하니까 지금도 있지만 말이죠. 이런 못된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방만하게 오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폭압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입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아시죠? 한동수 아닙니다. 한동훈 채널 A 사건에 된 검사장.
소위 윤 총장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정말 형극의 길을 그도 따라가는 그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얘기했죠. 7월 23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광풍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광풍, 질풍, 순풍, 무슨 미풍 이런 바람 다 없어집니다.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태어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